있으셨고, 그래서 잠시 시간 한 30분 내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 들은 발표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경희 의원께서 얘기하셨지만 단행본이 나올 예정입니다. 제가 사실은 월드비랑 잡지의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그 표지에 정경희 의원님이 계십니다.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월드비라고 하는 잡지의 특집으로 16명의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6.25 전쟁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명하는 특집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필진 16명이 같이 단행본을 지금 원본을 다 수합이 되고 곧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시간 순서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경 의원님, 지금 발표는 여기 순서대로 했는데 거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경 의원님, 다시 체제 전쟁에서 이 전선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6.25 70주년, 6.25 발발 70주년에 비춰서 6.25 전쟁의 의미와 도대체 더 이상 재론할 필요도 없는 6.25 전쟁의 책임,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이 시대를 맡고 있는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미 있는 발제를 해주셔서 객관적인 그 지식적인 측면에서나 또 의미적 측면에서나 참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그 발제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토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6.25 전쟁을 두고서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우리가 잘 들었듯이 6.25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행한 전쟁이었고, 그 전쟁의 책임은 더 이상 재론의 필요도 없이 북한의 김일성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이제 아들을 넘어서 이제 손자까지 3대 세습 정권이 다시 국제사회 무대에 아주 매우 정상적인 그 지도자처럼 데뷔를 하고, 그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각종 직함까지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받아서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과 우리가 마치 그 국가의 운명을 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6.25를 흔히 동족 상잔의 비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반도에서 300만이 죽은 불행한 사건이며 동족 상잔의 비극이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끊임없이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왜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고 죽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가슴 아픈 역사,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나쁘고 평화는 소중한 것이다라는 아주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를 강요하는 그런 식으로 6.25 전쟁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체제수호 전쟁이었다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국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 사건이고, 바로 이 사건이 자유민주 세력 대 공산주의 세력의 대결이라는 이 거대한 세계사적 흐름으로 만들어져서 자유민주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을 비록 미완의 휴전 상태이기는 하지만 물리칠 수 있었던 사건이고, 그 사건의 중요성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북한의 참혹한 경제적 인권적 상황이 보여주는 극명한 대비로 어느 쪽이 승자이고 어느 쪽이 지킬 만한 값어치가 있는 쪽을 지켰는지를 분명하게 판가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6.25를 70년 전의 전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0년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체제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깨어있는 각성과 그리고 역사를 생생하게 다시 상기시키는 노력, 그리고 가짜 역사에 굴복하지 않는 지적 노력의 선물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뒤에 호국영령들의 위패를 모신 자리에서 6.25 전쟁 영웅으로 북한에서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을 띄우는가 하면 집권 여당에서 종전선언, 평화선언, 평화협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두혈통 앞에서 윤학이 주눅드는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어떤 신념도 그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집권 여당의 핵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딱지놀이를 하면서 전쟁을이라고 쓰여진 면을 딱지치기로 뒤집으면 평화가 나오고 평화라는 면을 딱지치기로 뒤집으면 전쟁이 나오는 평양을 세계에서 가장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잘된 도시로 배우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껍데기는 지킬 수 있을지언정 알맹이는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중국으로의 90년만 작동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원심력이 작동하는 나라에서 한미일 동맹은 그저 단순한 동맹, 어쩌다 보니 우리가 기적처럼 선물처럼 갖고 있는 그런 동맹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장 최우선으로 국가의 근간으로 하는 나라들끼리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 가치 동맹이고, 이 동맹은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이 두 나라도 기꺼이 동맹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어제부터 존 볼튼 그 회고록이 일부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합니다. 동맹이라는 것이 무한불변의 것이 아니고 자국의 이해와 정치인의 그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잠깐 잠든 찰나에도 흔들릴 수 있고 완벽하게 붕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 회고록은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끝난 전쟁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된 체제전쟁, 총칼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과 또 우리의 각성과 신념을 신념대로 용기 있게 말하고 더 강화시키는 우리의 연대 속에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의 할 일은 더 많고, 그 과정에 정경희 의원님께서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실 거다라는 큰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여명 서울시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소속 서울시 의원 여명입니다. 네, 저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비로소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관점으로 6.25 전쟁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48년 건국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개인과 평등 그리고 자유와 같은 관념들이 대의민주주의 기구인 의회를 통해 헌법에 녹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아직 자유, 평등, 민주화 같은 개념들은 정말 소위 말하면 당장 엿 바꿔보고도 아쉽지 않을 그런 단어들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때의 지식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의 발전 법칙을 매우 쉽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당위의 타산이었던 사회주의에 많은 지식인들까지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6.25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입하는 하나의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6.25 발발 무렵에 겨우 완성된 농지개혁이 있습니다. 최초로 내 땅을 소유하게 된 우리 국민들이 내 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 내 땅은 그리고 가족들은 마을 공동체로 확대되고 이 마을이 모여서 국가를 이뤘습니다. 40여 년 전에 정말로 이웃 국가에게 국가를 내어주다시피 했던 우리들, 그리고 또 이승만이라는 탁월한 개인의 역량에 기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덜컥 받았던 자유민주주의.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6.25를 겪으면서 최초로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집단 기억이 쌓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6.25를 겪으며 그 수많았던 건국 대통령의 연설, 그 연설에 자유라는 단어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또 우리 국군과 유엔군의 그런 전시 삐라들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쉴 새 없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이 잘 모르지만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대항해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지를 주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식인들에게도 잠시 사회주의에 매료됐던 지식인들에게도 이제 이 편인지를 선택해야 할 그런 때가 됐던 것이고요. 이렇게 6.25를 겪음으로써 근대 국가의 새 요소인 영토, 주권, 그리고 국민이 비로소 완성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행으로 둘러보면 오늘의 주제인 한미동맹이 있는데요. 그 당시 막 식민지에서 벗어난 이런 독립국가가 진정한 독립국가로 인정받으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한미동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정욱 교수님이 발제문에서 새우와 고래의 동맹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누가 잡아먹어도 아쉽지 않을 그런 너무 작은 새우가 고래와 친구가 됨으로써 이제는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그런 위상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에치슨, 트루먼, 그리고 메가더 같은 그런 전시에 우리나라에 재빠르게 미군을 투입해서 인천 산업정전을 성공시키고 그렇게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줬던 그런 정책 결정자들이 있지만 전쟁 기념관에 가면 이런 문구가 걸려져 있습니다. 유엔 참전 그 용사들의 참전비에 걸려있는 문구인데요. 한 번도 근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그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요. 미군 참전 용사들 중 36,500여 명이 전사를 했고 8,200여 명이 실종됐었습니다. 저는 그 참전했던 그 미국의 아들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감사를 표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고요. 네, 우선 지금 2020년이 됐습니다. 트럼프라는 정말 전형적인 공화당 혹은 전형적인 민주당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리더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맹의 대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러한 시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가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 쉴튼, 또 우리 중에도 우리 우파 진영, 보수 진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저는 우리의 대북 비대칭 전략은 한미동맹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비대칭 전략이라 함은 군사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은 적이 갖고 있지 않은 나의 필살기를 비대칭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비대칭 전략은 존 쉴튼 한미동맹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지금 우리 정권, 문재인 정권과 또 아쉽지만 우리 미래통합당 소속의 많은 그런 정치인들도 우리가 미국에만 기대서는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잃을 거야 라는 그런 상식에, 잘못된 상식에, 오류에 빠지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많이 파이가 줄어든 야당이 됐고 또 민간 영역이 됐는데 민간 영역에서는 아마 우리 한미 동맹을 우리가 견지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뭐 미국의 목사들 혹은 미국의 그런 싱크탱크와의 그런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식으로 더 나가는 것이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장의 일이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토론문도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토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래대로라면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을 받아야 될 질문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여기 나와 계신 분 못지않은 6.25 전쟁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작성을 하셔서 우리 진행자들한테 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두 개 정도 뽑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저 강규영 선생님과 이주근 선생님께 1분만 얘기했어요. 예, 저 잠깐만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어서 아니 제출해 강규영 선생님과 이주근 선생님 문제가 있어서 부분을 1분밖에 안 해요. 예, 세 번째 토론자의 토론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 질문을 적어주시면 제가 뽑아서 대상자들한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토론은 김재원 통일허브연합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토론을 맡은 통일허브연합의 대표 김재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6.25 한국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라는 제목의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이 제목의 타이틀을 다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요지는 바로 6.25 전쟁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정치적인 어떤 해석, 앞에서 많은 교수님들, 또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육 현장에 바로바로 도입이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현실을 우리 모두가 자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제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6.25 한국전쟁, 그 다음에 또 한국전쟁, 좌파학자는 한국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북한에 의한 6.25 한국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6.25 한국전쟁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2의 한국전쟁으로 지금 진화되고 있다. 그리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 2020년 4.15 총선때 저희들이 대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선동에 아주 익숙하고 또 아주 운동권 주사파 686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과 입법과 행정의 모든 권력을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은 제2의 한국전쟁을 지금 맞이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이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이제 자각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제2의 한국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는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한국전쟁의 제2의 한국전쟁 2020년의 이 전쟁은 바로 그 첫 전투, 바로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교육감선거에서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사실 교육감선거를 왜 난데없이 6.25 전쟁에 대한 왜 교육감선거 얘기를 왜 하냐. 사실 역사교육의 가장 중요한 최전선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그 교육감이 우리 지금 17개 지역구에 14개가 다 전교조 운동권 주사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만 되면 정말 때만 되면 나타나고 있는 이 교육감 장사치를 제야와 제교의 지혜와 뜻을 모아서 정말 역사적인 사회적인 어떤 사망 선고를 2022년에는 꼭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지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기 한분꼭 말씀하시고 싶어 하셔서 1분만 말씀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좀 질문지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해도 다 들립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냥 마이크를 찍었어요. 저는 자, 누구신지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제가 아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으로 대신하겠고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니, 마이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 전쟁도 어린 나이지만 아주 그냥 참혹하게 체험했고 또 월남전날도 내모부대로 2년을 참전해서 조금 전쟁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시간 때문에 강기영 선생님과 이춘도 선생님한테 그냥 알고 피는 걸 선택했습니다. 먼저 두 분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좀 권유하고 싶은 것은 투키딜레스의 펠로폰네소 전쟁사를 한 10년을 좀 연구합시다. 그냥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거 두 분 다 이 6.25 전쟁을 스탈린과 김일성의 공모를 규정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예요. 이거 한마디만 해서 중공의 그러니까 당시 모차동사 미국과의 싸움입니다. 이 펠로폰네소 전쟁사, 이 투키딜레스 상징이 뭡니까? 스파르타와 아테네 싸움이에요. 우리 한국은 스파르타도 아니고 아테네도 아니에요. 미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에요. 중국과 미국이 스파르타와 아테네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이 스탈린을 2년 전부터 찾아갔지만은 전쟁 승리 안 했어요. 스탈린이 전쟁 승리하는 게 문제입니까? 모택동이 여기 당에서 대만을 몰아낸 이후의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도 터지했고, 엑스스라엘도 나왔고, 한마디만 해서 이 스타일이 군대가 생각이 없어요. 1분이 경과해서 모든 걸 중국한테 떠먹긴 거예요. 스타일이 군대면은 이 미국과 붙어야 되는데, 2차 대전이 끝난 게 불과 5년밖에 안 됐는데, 군대가 한번 끝났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했고, 사회자한테 한마디 드리겠어요. 이거 갖고 와서. 사회자, 패널 볼 때는 이 패널이 뭡니까? 그러니까 연구하면서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 질문지 있으면 좀 가져주시기 최종적인 것도 바랍니다. 아니고 완벽한 것도 아니에요. 껍질을 벗겨야 돼요. 타작을 해야 돼. 타작을 해야 돼. 추가적인 질문이 그래야 알고 있는지 국경인지 알지.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떡해. 조금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끝났어 이제. 하겠습니다. 다들 그림을 하고 있어. 이 타작마다 국기야 거기 껍질 벗겨야 할 거 아니야. 예의를 지키세요. 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다른 특별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질문에 대해서 혹시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분 중에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세미나에서 보셔서 투키디에스 얘기 한참 하시고 강연하고 그냥 나가셨어요. 전번 시간에도 아니 그래서 지금 당연하지만 뭐 제대로 안 좋아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이거 쓰면.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아니 여기 뭐저 펠로폰네소 전쟁의 투키디에스 함정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런 요인이었다는 거는 있다는 거는 다 아는데 사실 투키디에스 함정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국기에서 한 대를 잃었다고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두 분 다. 아니 어르신 그만하세요.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신흥세력이 나오게 되니까 그 백이 들어가면 부인이 안 돼. 부인이 안 돼. 질문이 아니라 그 본인 얘기만 하는 거 그거 전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이렇게 자꾸 반복을 계속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충 박사님이 또 많이 알고 계시겠죠. 제 생각에는 답변할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서 1회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